자, 오늘은 음악교육대학원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합격했던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이었죠? 2022년 전기 시험이 이제 끝났는데 아직 추가 합격까지 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전전 학기죠. 2021년 후기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를 몇 장 가져와 봤습니다. 2021년 후기 때 수강생분들 중에서 약 62명 정도가 음악교육대학원에 합격을 했는데요. 중복 합격이 포함된 수치고요. 네, 이 중에서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비교적 자세한 합격 수기를 가져왔으니까 함께 살펴보면서 입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곳이나 합격을 했죠. 상위권 학교들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선생님의 합격 수기인데요. 지금 이화여대와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이 세 곳은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대면 시험 보고 있고요. 네 곳 모두 면접 시험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합격 수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정규 종합반을 수강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아니면 12월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11월부터 준비반을 열었었는데 이때 가장 일찍 와서 첫 번째 열렸던 반을 수강 신청하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11월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시험을 준비를 했고요. 준비하면서 많이 어렵고 나약해질 때마다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힘을 냈는데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쓴다라고 하셨어요. 이 글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이 합격 수기 보면서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먼저 서양음악사는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시험 과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전공 과목인데요. 후기를 한번 볼게요. 음악사는 이제 예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몇 년을 배웠지만 졸업한 지 좀 됐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해야만 했다고 하고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려니까 공부가 쉽지 않았다고 하시죠. 선생님께서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시험 볼 때 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우리가 한 주씩 진도를 나가는데 다음 주가 되면 이전 시대는 사라지는 마법이라고 하셨죠. 이게 아무래도 진도를 계속 나가다 보니까 앞의 내용을 복기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업 때도 최대한 그걸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재생 가능한 그 예복습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매주 있는 모의고사. 저희는 매주 수업하기 30분 전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게 좀 복습하기 위해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런 걸 좀 위해서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부담 갖는 만큼 또 열심히 공부해오니까 그래서 모든 과목에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 통론이죠. 음악 이론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기초부터 수업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음정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음정 계산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음악 전공을 했다면. 근데 이제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하느냐가 나중에는 결국 이제 화성학을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가. 이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 음악 이론 수업을 잘 듣고, 여기 보면 실수하는 부분들을 발견했다면 계속 문제풀이를 해서 집요하게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내가 왜 음악 이론을 해야 돼? 내가 왜 화성학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면접에서도 화성학이나 이론은 다 출제가 됩니다. 네, 연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암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음악 이론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음악 분석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악 분석 이제 지민쌤이신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풀내 나는 화법으로 네, 맞아요. 굉장히 재밌게 수업해 주시거든요. 쫄지 않도록 꿀팁을 많이 알려주신다. 그리고 정말 많은 문제를 여러 번씩 풀어봐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네요.
여기 보면 이제 수업 때 풀었던 문제를 시험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못 맞힌 게 너무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네, 수업 때 했었던 악곡이 시험에 운 좋게 나왔는데 아마 완벽하게 좀 답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출제된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지 대답을 못하신 거는 아니고요. 네. 많은 악곡들을 분석해보고 형식 분석도 해보고 작곡가도 공부해보고 시대도 공부해보고 하면서 가장 재밌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음악사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작곡가들의 악곡을 보면서 적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악사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 아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악통론. 네, 많은 합격수기 보면 이제 가장 높은 산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국악은 우리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이제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잘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자어가 많아서.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예복습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만 했고, 네, 그리고 기출 예상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국악은 결국 멘탈 관리다. 네, 맞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 교육론, 면접이나 이제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과목인데요. 추천을 해주신 책을 초반에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다. 당연하죠. 배우지 않은 과목이니까 책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서 중요한 키워드나 예시들을 들어드리면서 좀 그런 것들을 잘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이제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내가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뭐 교육대학원 시험 준비하려고요 해서 오시면 뭐 서양음악사 공부하느라 바쁘고 막 이러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나중에 그게 또 면접에 또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삭지도.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선생님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방향을 좀 지도받았다라고 하셨고요. 네. 학교마다 양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한 학교의 양식을 잘 구분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 지도인데요. 대부분 면접 시험을 보죠. 그래서 대서울의 면접 지도는 정말 멋집니다 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네, 뿌듯하네요. 저는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특강은 최대한 가능한 많이 해라 라고 명심도 명심 이런 글들을 많이 봐서 이 선생님도 열심히 빠짐없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진짜 많이 참여하셨어요. 네,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셨고, 면접 연습할 때마다 예리하고 날카롭게 질문하는 선생님 무서웠지만 쑥쑥 발전하는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또 본인은 막 공개 처형 당하는 느낌이었다. 예, 그럴 수 있죠. 다른 분들이랑 같이 연습하다 보니까 좀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 시험을 치러보니 선생님은 다정 보스셨고 더서울의 면접 지도는 실전 대비 최고의 훈련이었다. 한 명씩 디테일하게 피드백 해주시기 때문에 안 좋은 습관들을 다듬어지고 나도 모르는 나의 강점도 끌어내 주신다. 그리고 실제 시험 보듯이 다 같이 지도받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도 배울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실제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면접 시험이 혼자서 들어가는 시험도 있지만 여럿이서 들어가는 시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집중하기도 어렵고 여럿이서 연습해보지 않으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시험 전에 특강에 모여서 같이 시험 보실 분들이랑 연습을 하다 보면 내 수준도 좀 알게 되고 어떤 부분이 내가 더 부족하고 더 채워야 되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강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셨는데요. 꾸준하기가 중요하다. 네, 그쵸? 정해진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줄어들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 학부 성적이 매우 작고 소중한 크기다. 표현이 너무 재밌죠? 굉장히 좀 학점이 불안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합격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냥 계속했다. 맞아요. 네, 제가 선생님들 가끔
너무 불안하다. 지금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요. 그냥 계속 하라 그래요. 하던 걸 계속 꾸준히 해라. 네. 하면 불안함이 줄어들어요. 걱정을 하면 불안함은 커지고요. 계속 꾸준히 하면 점점 불안함은 줄어듭니다. 네. 시험이 코앞인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말자.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카페에다가 이제 잔소리를 올렸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으쌰으쌰 파이팅을 외쳤었는데 정말 작은 것도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이기고 한 번 더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은 결국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진짜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체계적이고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합격이라는 두 글자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죠.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몇 번을 다시 봐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순간들을 상상하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후배들에게 응원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합격 수기를 남기고 하나만 더 볼게요. 같은 학기에 입학하신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은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3곳을 합격했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합격 수기를 적게 되어 기쁩니다. 이 수기를 읽으시는 분들도 곧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상황을 살짝 말씀드리면 3점대 극극 초반에 낮은 점수를 가졌고 졸업한 뒤 2년 넘게 전공을 놓고 있어 경력이 거의 없었다. 그런 제가 합격할 수 있었다니. 자, 그러면 한번 수기를 보겠습니다. 정규종합반을 수강한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도 비교적 초반에 열렸던 클래스에 들어오셨던 선생님이에요. 일찍 준비를 시작했었고요. 서양음악사는 역사 과목이다. 그래서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수업 시간에 그런 흐름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수업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학. 자, 노답이었다. 학부 때 화성학 성적은 좋은 편이었지만 전혀 기억 안 나고 음정 계산할 때 손가락 사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초반에 정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말 정확하면서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한양대는 음악이론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정말 음정 계산을 손으로 해야 될 정도의 수준에서 시작해서 한양대학교 합격까지 갔으니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셨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양대는 필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끝까지 잘 대비가 안 됐다고 느꼈다.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늦어서 제한 시간 내에 푸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저와 이제 음악 분석 수업해 주시는 지민 선생님은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하게 푸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잘 따라왔던 쌤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국악통론인데요. 외국인이라고 자기가 느껴졌다. 정말 뭐라고 하는지, 한자는 왜 나오는 건지, 박자는 왜 이런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암기다. 계속 암기해야 되고 선생님께서 나중에 총정리를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모의고사. 저희가 수업하기 전에 모의고사 본다 그랬죠? 그거만 쫙 한번 다시 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때 알짜배기니까 그거를 잘 한번 봐라 이런 얘기도 남겨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첨삭지도 빨간 줄. 저희가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에 빨간색 체크를 하는데 눈물이 죽죽 났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의 글을 다듬고 다듬어 주신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뒤에 내용이 있는데 약간 제가 수정하다가 뒤에 부분 좀 지웠어요. 이게 이제 할 말은 많아요. 일단 서류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걸 정리를 잘 못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서류에서. 그래서 교육대학원 입학 시험에 적합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많이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써서 입학을 했고요. 일단 면접 시험, 원장 선생님께서 학교별로 디테일한 차이를 고려하여 알려주셔서 도움이 된다. 학교별로도 면접 스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요. 면접에서 실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죠. 우리는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그죠?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양질의 피드백을 자신에게 철저히 적용해보는 연습에서 점차 차이가 생긴다. 피드백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해야 실전에서 넘어질 게 거의 없다. 왜냐면 제가 면접 연습할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피드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서 수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듯 뭐 인생까지 나오네요. 입시도 계획한 대로 내 맘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스스로 단정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유일하게 잘했다고 느낀 학교에선 떨어졌고 오히려 내려놨더니 합격이 됐다. 알 수 없으니까 미리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이 들어가서 할 것도 잘 안 돼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시험을 봤을 때 오히려 결과가 좀 좋습니다. 쉽지 않은 시험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어렵기만 한 시험도 아닙니다. 각자의 고통과 힘듦의 온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별 볼 일 없는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들도 꼭 용기를 얻고 도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 역시 시험을 치를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스스로 실망 커서 마음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내가 준비한 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뭐랄까, 좀 면접 시간이 좀 길면 좋은데 짧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한양대 시험 전에는 대학원의 합격 불합격 통보가 나기 시작하면서 시험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남은 시험은 있는데 막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질수록 불안할수록 우리가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 초심을 잃지 않고 첫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강조하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 말을 정말 강조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시험해본다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조금씩 이겨내면 분명히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후기에 입학한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를 살펴봤는데 제가 좀 빨리 읽다 보니까 좀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이제 합격 수기는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또 한번 들어가서 여러 개 정말 많아요, 합격 수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쫙 살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